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혈액암센터에 근무하는 엄현석입니다. 백혈병의 항암 치료는 장기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이뤄지고 또 치료 종료까지 얼마나 걸릴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역시 이거는 이제 백혈병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 기간도 좀 다르고 치료 방법이 좀 다릅니다. 먼저 이제 급성 백혈병을 좀 예를 들면은 급성 백혈병이 처음에 진단이 되면은 온몸에 엄청난 양의 그 백혈병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1g의 백혈병 세포만 해도 한 10억 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세포가 몸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치료하는 것을 관해 유도 치료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통 한 달 정도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항암제를 여러 가지 섞어서 쓰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암세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하면서 백혈구도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을 한 달 정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완전 관해가 되면 실제로 백혈병 세포가 골수에서 그렇게 많았던 것이 5% 이내로 줄고요. 혈액 세포가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고 백혈병으로 인한 증상이 없어진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완전 관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관해 후 치료에는 항암 치료만 몇 번 하는 게 있고요. 서너 번 또는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환자의 상태, 그 다음에 병의 종류, 유전자 이상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3, 4회 정도 관해 후의 치료를 공고요법이라고 하는데 다지기 치료 하면은 서너 달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돼도 공고요법 한두 번 하고 이식을 하면 이것도 한 4, 5개월 걸립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치료를 종결하는 그런 이제 암종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 항암 치료 이후에 유지요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또 유지요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 기간이 거의 뭐 유지요법까지 하면 3년 정도 걸리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항암 치료만으로 끝낸다. 공고요법까지 하면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또 이식까지 하면 뭐 비슷한 정도의 시간으로 치료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만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좀 치료가 다른데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뭐 여러분 좀 들어보셨겠지만 글리백이라고 하는 먹는 항암제입니다. 이 먹는 항암제로 대개 이제 평생 먹게 되는데 차츰차츰 암세포가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이제 평생 먹고 최근에는 또 많은 연구가 되면서 한 뭐 5년 정도 이상 먹고 관해 상태가 잘 유지가 되는 이런 분자 유전학적 관해까지 되면 약을 중지하는 경우 일부 환자에서지만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가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백혈병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백혈병이 항암 치료 외에도 골수 이식이 필요한 건가요? 골수이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혈모 세포 이식하고 같은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조혈모 세포, 그러니까 피를 만드는 근원이 되는 조상 세포를 골수에서만 뽑았어요. 그래서 골수에서 뽑을 때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방에 가서 환자를 수술대에 놓고 거기 이제 우리 뼈에서 골수 검사하듯이 바늘로 찔러서 이제 굉장히 여러 번 찔러서 상당히 많은 양의 골수를 채취한 다음에 거기서 조혈모 세포를 분리해서 보관하고 이렇게 이식을 했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말초 조혈모 세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환자나 공여자에게 백혈구 촉진제를 놓으면 이 골수에 있던 조혈모 세포가 말초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말초로 이동하면서 이 말초 조혈모 세포를 채집할 수 있습니다. 그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기계로 채집하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골수 이식이라고 잘 안 부르고요. 요새는 그냥 조혈모 세포 이식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결국 이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해야 되는 암종은 혈액암은 조금 예후가 나쁜 그런 타입입니다.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대부분인데 이 환자들은 항암 치료만으로 대부분 완치가 되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잘 안 하지만 성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예후가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여자가 있으면 특히 이제 동종 이식 자기 걸 아니고 남의 거 형제나 타인 중에 맞는 사람한테 조혈모세포를 받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항암 치료만으로 완치가 안 되니까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서 암세포를 없애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일종의 면역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혈액암의 종류에 따라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지도 나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예후가 좋고 치료에 항암제에 잘 들어서 항암 치료만으로 끝낼 수 있는 혈액암은 항암제만으로 치료가 끝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한다 또는 재발했을 때 이런 경우에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떤 치료를 제일 힘들어 하시나요? 물론 다 힘들어하죠. 다 힘들어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조혈모 세포 이식이 실제로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는 주기적으로 3주, 4주의 주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치료를 며칠 하고 이제 백혈구가 떨어졌다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의 또 종류에 따라서도 힘든 게 차이가 나죠. 이제 기존에부터 써왔던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들은 뭐 울렁거린다든지 머리가 빠지고 뭐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기운이 빠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대신에 요새 새로 나온 표적 치료제라든지 면역 항암제들은 그렇게 이제 힘든 것들이 덜하기 때문에 덜 힘든데, 우리가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 자가 이식 같은 경우 얘는 기본 컨셉 자체가 고용량 항암 치료입니다. 항암제를 굉장히 많이 줘서 보통 우리가 항암 치료하는 용량의 3배에서 5배 이상을 한꺼번에 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골수가 그렇게 되면 회복이 안 되고 혈액 수치가 안 올라가니까 미리 환자의 조혈모 세포를 뽑아놨다가 본인 걸 다시 넣어줘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고용량 치료를 통해서 이 내성이 있는 암세포가 내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재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고용량을 쓰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들고요. 지금 뭐 치료하고 계시는 환자분들 많으실 텐데 또 가족들도 많이 좀 힘드실 텐데 격려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일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계속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결국은 이게 좋은 치료제가 나오고 또 우리가 좋은 여러 가지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 또 이런 또 의학 기술의 발달, 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의료진들의 경험들, 이런 게 발달하고 해서 완치율이 점점 올라가고 또 치료도 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걸린 건 안타깝지만 힘을 내시고 또 좋은 약제로 충분히 완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한 의뢰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